안녕하세요. 73세 된 박성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42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니까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집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더라고요. 우리 집이 7층이니까 별수 없이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평소에도 가끔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계단 이용했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3층쯤 올라가니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숨이 차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4층에서는 정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마치 누가 꽉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5층에서는 한참 쉬어야 했어요. 식은 땀까지 나고 어지러워서 계단 난간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부터 계단 오를 때마다 조금씩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운동 부족이려니 했었어요. 집에 겨우 올라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금순인데 당뇨하고 고혈압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민감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병원 가기가 싫었어요.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왔는데 괜히 병원 가서 이상한 병 있다고 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우리 같은 노인이 함부로 검사 받다가는 돈만 나가고 별거 아닌 일로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혹시 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봤거든요. 경로당에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다들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70 넘으면 계단 오르기 힘든 게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7층까지 올라갈 때만 그랬는데 나중에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지어 평지를 조금만 빨리 걸어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누워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서 자꾸 깨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옆에서 잠자는 소리 들으면서 혼자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무서웠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서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 아내가 깨서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들하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연락했나 봐요. 특히 우리 딸이 간호사거든요. 아버지, 그런 증상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직접 병원 예약까지 잡아줬어요. 대학병원 심장내과로요. 사실 저는 동네 병원에서 간단히 보면 될 줄 알았는데 딸이 심장 문제는 전문의한테 정확히 봐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병원 가는 날 아침에 정말 떨렸어요. 혹시 큰 병이 있으면 어떡하나, 수술해야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내도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인데 그날은 조용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했어요. 계단 오를 때 가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 밤에도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들요. 선생님이 듣더니 바로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심전도 검사를 했어요. 가슴에 이상한 패드들을 붙이고 누워있으면 되는 간단한 검사였어요. 그 다음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것도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배에 젤리 같은 걸 바르고 기계로 심장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걸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이 검사는 팔에서 가느다란관을 넣어서 심장 혈관을 직접 보는 거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도 옆에서 정확히 알아야 치료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줬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중 하나가 70%나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상태로는 언제든지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이었다니요.
만약에 계속 그냥 놔뒀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아내도 충격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큰일 나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다라고요. 딸도 아버지가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병원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막힌 혈관에 작은 그물망 같은 걸 넣어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입원해서 시술 받고 2박 3일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시술 날짜를 잡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복잡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한테 내가 너무 고집 부려서 미안했다고 했어요. 진작에 병원에 갔으면 이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시술 받는 날 가족들이 모두 와줬어요. 아들도 회사 빠지고 왔고 딸은 아예 휴가를 냈더라고요. 시술 자체는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생각보다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국소 마취를 하고 하는 거라서 의식은 깨어 있었거든요. 시술이 끝나고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막혀있던 혈관이 시술 후에는 쫙 뚫려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증상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시술 후 2일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회복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도 전처럼 숨이 차지 않더라고요. 간호사들이 천천히 걸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빨리 걸으려고 했을 정도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변화가 확실했어요. 우리 아파트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쉬지도 않고 한 번에 올라갔어요. 아내가 천천히 올라가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신나서 뛰어오르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관리를 완전히 다르게 하게 됐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혈압약하고 심장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어요. 음식도 짜게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기름진 음식도 줄였어요. 예전에는 된장찌개에 소금 더 넣어서 먹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요. 처음에는 병원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딸이 아버지 건강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정기 검진 받는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건강에 대한 생각이에요. 전에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작은 증상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경로당에서 친구들한테도 제 이야기를 자주 해요. 계단 오를 때 가슴 두근거리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라. 나처럼 심각한 병일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박성호가 병원 다녀온 후로 건강 박사가 됐네라고 놀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다들 관심 있게 들어요. 특히 비슷한 증상 있는 분들이 제 이야기 듣고 병원에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저처럼 협심증 진단받고 치료받았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제 이야기 듣고 병원에 갔더니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약물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아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딸이 간호사라서 그런지 저한테 많은 정보를 알려줘요.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 숨가쁨, 어지러움, 팔이나 목 쪽으로 뻗치는 통증 같은 것들요. 저는 이 중에서 가슴 답답함과 숨가쁨을 경험했던 거예요. 특히 계단 오르기나 빨리 걷기 같은 활동을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심장이 더 많은 피를 필요로 하는데 막힌 혈관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 40년 넘게 일하면서 몸은 튼튼하다고 자신했는데 심장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담배도 오래 피웠고 술도 자주 마셨고 짠 음식도 좋아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살았고요. 현장에서 일할 때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했으니까 운동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이 설명해 주기로는 그런 건 심장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과도한 육체 노동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은퇴하고 나서는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거든요. 경로당에서 바둑 두는 것 말고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0분 걸어도 괜찮아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가끔 아내도 같이 나가는데 둘이 함께 걷는 게 좋더라고요. 식단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고등어구이에 소금 팍팍 뿌려서 먹고 된장찌개도 짜게 끓여서 먹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나트륨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아내가 요리할 때도 소금을 적게 넣고 대신 다른 양념으로 맛을 내요. 술도 완전히 끊었어요. 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소주 한두 병은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마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아쉬웠지만 지금은 술 없이도 충분히 즐겁게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담배는 이미 10년 전에 끊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피웠다면 혈관이 더 빨리 막혔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약 먹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혈전 방지약 이렇게 3개를 매일 먹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싶었는데 딸이 약 먹는 게 수술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약 먹기 시작하고 나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요.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하고 심전도 찍고 6개월마다는 심장 초음파도 해요. 검사 받을 때마다 수치들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뿌듯해요. 가족들도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얼굴색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계단 오르기가 전혀 힘들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건강에 대한 정보도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TV에서 건강 프로그램 나오면 빠뜨리지 않고 보고 병원에서 주는 책자들도 열심히 읽어요. 딸이 가끔 심장 건강에 좋은 운동이나 음식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기도 해요. 경로당에서도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서로 혈압이 얼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하면 늙은이들이 병 자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중요한 정보 공유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제가 경험한 걸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계단 오를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요. 절대로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혈관이 70%나 막혀 있었는데도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던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활동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해요.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 무거운 것 들기 같은 활동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비가 걱정될 수도 있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어서 검사비 부담이 예전만큼 크지 않아요.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가족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니어 가족분이 숨이 찬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하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저희 딸처럼 적극적으로 병원 가시도록 권해드리세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셔도 가족이 나서서 설득해야 해요. 특히 남자분들은 병원 가는 걸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별거 아닌 걸로 병원에 가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정말 위험해요. 심장 질환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대요. 조용한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병원에 가도록 해줬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내와 함께 산책할 수 있다는 것, 자녀들 걱정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는 몸이 좀 아파도 괜찮다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증상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 소중한 심장을 제가 너무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장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 이런 것들이 제 일상이 됐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러워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손자, 손녀들이 놀러와서 할아버지랑 같이 놀자고 할 때 예전 같으면 금방 지쳤을 텐데 지금은 한참 동안 같이 놀 수 있어요. 아내도 제가 건강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조금만 아이고 해도 깜짝깜짝 놀라더니 지금은 안심하고 있어요. 같이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생겼어요. 건강을 잘 관리해서 손자, 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있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는 일도 계속하고 싶어요. 경로당에서 건강 강의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상담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단 오를 때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가쁨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운동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에요. 저처럼 스텐트 시술 받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작은 증상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